안녕하세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는 것에 대해 꿈을 꾸고 있던 예비 신부였습니다. 식장을 예약한 건 아니라서 딱히 결혼 진행을 어디까지 했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결론은 헤어졌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냥 두 분이서 열심히 일하셨고 건축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저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 혼자 사업 시작하시고 힘들어 하시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에 다른 회사를 인수하시면서 어머니도 함께 일하게 되셨다는 그 정도입니다. 사업에는 굴곡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반지하에서 1년 정도 고생하긴 했었지만 제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 지장을 주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성격상 학원이 잘 맞지는 않았어요. 어려서는 학습지를 했었고 중학교 갔을 때는 꾸준히 EBS로 공부를 했고 인터넷 강의 같은 것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사교육이 없었다고 하긴 그렇지만 학원이나 과외에 비하면 EBS, 인터넷 강의, 비교적 경제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학교 선생님을 붙잡는 편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 다른 친구들이 과외나 학원을 다니는 편이어서 그런지 따로 찾아가서 질문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서 정말 쉽고 자세하게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진학했고 그때부터는 부모님 사업이 안정적이 되었다 하시며 등록금, 용돈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참 남자친구 표현에 의하면 억척스럽게도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의 결실을 쉽게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과외를 하면서 그 돈을 열심히 모아서 마지막 학년 등록금은 제 힘으로 해결했고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도 옳은 결정이었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졸업해서 개인 공부에 시간을 갖고 공인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말은 쉽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은 알아주세요. 자본주의 사회, 어디에서나 그렇듯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 그걸 항상 깨달으며 잊지 않고 일하고 나름 만족하고 있어요. 몇 개월간 교제하게 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물리치료사고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워낙에 본인 일 성실하게 하면 된다라는 주의라서 별 생각 없이 잘 만났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연애를 해도 올인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좋아하지만 서로를 꼭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남으로 인해 각자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는 게 연애가 아닌가 생각하고 결혼 또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취미 생활도 하고 꾸준히 요가를 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야 했지요. 남자친구도 워낙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지 제가 집착하지 않고 속박하려 들지 않으니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또 만날 때는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귄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서로의 사정을 자세히 캐묻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생각하게 되니 궁금한 게 서로 생기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말한 저희 집 사정은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다 되어 계시고 얼마 전 어머니가 자궁암 초기로 발견되어 수술하신 것. 그러면서 쉬게 되시고 아버지도 이제는 사업보다는 어머니와의 시간을 더 가지고 싶다 하셔서 사업을 곧 정리할 계획이라는 것만 말했지요.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남자친구에게 말했던 것처럼 부모님이 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니 재미는 있었지만 몸과 마음이 찢으셨다고. 만일 내일 죽게 된다면 너무 허무할 것 같다 하시며 사업 정리를 조금씩 시작하신 건 사실이었거든요. 남자친구가 힘들었겠다며 본인 집은 다른 것보다 본인 누나가 저를 꼭 좀 보고 싶어 한다며 만나보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퇴근 후에 저녁 식사 하러 만났습니다. 남자친구 누나는 쇼핑백 같은 것을 들고 있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밥을 먹고 간단히 술 한잔 하자셔서 이동했고요. 남자친구더러 근처 PC방에 가서 1시간만 있다 오라 하시는데 촉이 좀 이상했습니다. 바로 그 쇼핑백에서 나온 건 몇 가지 서류였어요. 보험 안내 서류, 그리고 몇 장의 등기부 등본이 있네요. 짐작하신 것처럼 보험 설계사이셨던 누님,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하시는데 최대한 좋게 생각해 보려고 했지요. 보험 설계사가 본업이시니 나도 고객으로 대하고 싶으셨던 건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건강 관련 이야기도 하시는데 니네 엄마 암이었다며? 보험금 받을 건 제대로 받으셨나 몰라. 내가 조회 좀 해보면 안 될까? 열람할 수 있게 좀 허락해줘. 하시는데 제가 처음 만나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죠. 눈을 살짝 치켜뜨면서 야, 너 엄청 비싸게 군다. 이거 다 너 좋으라고 이러는 거야. 알았어. 그럼 그건 다음에 이야기해보자. 하시더니 등기부 등본을 펼치시는데 지금 생각해도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저희 부모님 건물 관련 서류였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모님 재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요.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사실도 몰랐습니다. 대출이 어떻고 막 이야기하면서 이 정도 자금력이면 어쩌고 자산관리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 관리 잘해드리는 게 바로 효도라며 뭐라고 하는데 결혼이고 뭐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제 표정이 변하자 남자친구 누나는 삐지지 말고 이야기 잘 들어라. 너 어차피 외동딸이고 엄마가 자궁암이었으면 너도 어차피 그리 될 건데 그걸 알고 받아주는 우리 가족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 너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 가족도 계산이라는 걸 하고 널 반길 거 아니냐. 앞으로 너가 이 건물의 임자가 되는 건 확실히 맞냐. 하면서 다리를 딱 꼬고 손팔짱이라고 하나요? 마치 면접관처럼. 근데 사실 요즘 면접관도 그렇게 하진 않죠. 뒤로 딱 기대어 앉네요. 마침 남자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건물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정보화 시대 어쩌고 하네요. 정보화 시대지만 남의 정보 함부로 보다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니까 팔짱 끼고 노려보던 누나. 이제부턴 그 여자라고 할게요. 그 여자가 잘난 척하고 있네. 재수없어 진짜. 하네요. 저 정말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연기를 보는 듯 했어요. 아, 인터넷에 떠들던 사람들이 이렇게 내 눈앞에도 있구나. 나도 사연이란 걸 써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네요. 정말 어이가 없으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당장 너네 집 등기부 등본 가져오라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 집은 전세라고 뭐 특별한 거 필요 없다 하네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우리 집 자산 관리 이야기할 거 아니고 본인 부모님이나 부자 되게 만들어 들이시라고. 효도하고 사세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친구가 따라오면서 붙잡는데 그 길에서 바로 물어봤네요. 너 우리 부모님 재산 어떻게 알았냐고. 그냥 우연히 알았다고 하는 그놈에게 뺨 한 대 날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네요. 정강이를 그냥 뻥 차줬어야 하는데 말이죠. 카톡으로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줄 거야? 라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대로 말하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의 딸이 이 누나의 친구였다 하네요. SNS 보면서 지인이 겹친다는 걸 알고 소개팅을 추진한 거라 하네요. 여러분, 이 정도면 범죄 아닌가요? 건물 관리하시는 분의 딸이 제가 부모님과 밖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 그때 식당에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죠. 만남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고 저는 그 계획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저랑 결혼시키는 게 이 여자의 목적이었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다 맞춰주고 있었던 거죠. 사실대로 말했으니 용서해 줄 거냐고, 우리 결혼하는 거엔 이상 없냐고. 애교를 부리며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름 알아보니 개인정보,
인적 사항에 대해 말이 전달된 게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라 대부분 이런 경우는 해당 설계사의 자질이 좋지 않은 것이지 법적인 것으로 해결하려면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는데 전날 그 여자가 소개했던 보험 이름이 생각나고 그때 주었던 명함에 적혀있는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그 다음날 해당 보험사 민원센터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소상하고 자세하게. 사실 그 여자가 제가 준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 애매한 부분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을 꾸미고 작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중한 정보를 받아서 일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생각하냐? 해당 보험사 이미지는 생각해봤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법적 절차 취하려고 하는데 그게 성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미지 타격은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차가운 말들은 다 사용해 본 것 같네요. 초기에 암 발견해서 수술로 끝나 다행이었지만 저희 가족 마음을 철렁하게 했던 엄마의 건강까지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설계사가 어떻게 고객의 건강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서요. 진짜 보험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희 가까운 친척분도 설계사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 나쁜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너무 다른 분위기의 사람인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자친구에게 전화했네요. 원래 이별은 만나서 제대로 말해야 한다 하는데 지금 내가 널 보면 죽여버릴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전화로 말한다. 최대한 이상호를 붙잡고 말하는 거니까 붙잡을 생각하지 마라. 나 너와 한마디도 나누고 싶지 않고 너 얼굴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너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는 날에는 너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잠시 뒤 톡으로 녹음된 파일이 왔는데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나 항상 그대 생각뿐이야. 이걸 녹음해서 보냈네요. 아 진짜 확 그냥. 그래서 앞으로 눈앞에 보이지 말라는 건 카톡까지 포함이다 하고 차단했습니다. 며칠 뒤 그 여자에게 전화가 와서 욕을 막 하는데 당연히 제가 녹음을 했네요. 조금 있으니까 보험사에서 연락 왔는데 업무 정지 며칠이랑 무슨 교육 어쩌고 하는데 방금 저에게 전화해서 무서운 욕을 했다. 소상히 말을 전했네요. 전화 주신 분이 조금 직급이 있으신 분이라 연락처를 받았고 또 혹시 연락이 오면 말해달라 하셔서 그리하겠다 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모이면 아마도 해고가 될 수 있나 봐요. 고객에게 상습적인 욕을 하는 사람인 거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저는 다시 솔로가 되었습니다. 누나라는 여자를 미리 만났으니 다행이지 안 그랬더라면 이 모든 끔찍한 사실을 몰랐을 거라는 게 너무나 소름이 끼칩니다.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리려고요. 이미 제 선에서 일을 끝냈으니 괜히 부모님이 아시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요. 제 글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사기꾼이란 말이 그냥 생각이 나네요. 쓰니 정말 어려서부터 똑부러진 면이 있으신데 할 말 꼭 하시는 분인 듯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다행이다 생각하고 시원합니다. 그래도 부모님께 건물 관리하시는 분과의 일이니까 언급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부모님과 시간 잘 보내시고 어머니도 더욱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엠마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엠마를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